네, 17차시 금천구 생활권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가산 생활권, 독산 생활권, 시흥 생활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금천구는요, 앞에 보면 구로구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세 군데 다 그게 중공업적이 좀 많은 지역들인데 지금까지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금천구예요. 제가 되게 예전에도 되게 재미난 얘기했는데 금천구청이 옮겨간 지가 벌써 얼마 안 됐어요. 한 5, 6년 정도 됐는데 5, 6년 전에는요.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구는요. 여성문화회관이 센터가 다 있는데 한 군데만 딱 없는 동네가 금천구였었어요. 그 정도로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금천구도 알다시피 옛날에 관악구에서 떨어져 나왔던 데이기 때문에 금천구가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근데 이제 금천구가 최근에 여기 이 가산지역 생활권에 많은 질서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면 지방세가 걷기 시작하면서 금천구가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독산지역 생활권 보면요. 여기 독산역이 역사가 신설되는 데고요. 그 다음에 독산 사거리 쪽인데 여기 독산역 역사 신설되니까 헷갈리는데 여기가 독산 사거리거든요. 이쪽에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금천구청역 독산역 있고 새로 신설되는 게 여기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여파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 그 다음에 독산 지구단위계에서 규모가 좀 커요. 그리고 여기 이게 다 지구단위계예요. 다 지구단위계예요. 굉장히 크다고요. 기본 너무 큰 거를 축소시켜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목표를 보면요. 신안산선 역사 신설단 역세권 기능 강화, 독산 우시장 일대, 그 다음에 공군부대, 지벨리 그런 거 요게 포커스예요. 이 세 가지가. 한번 볼까요? 독산 역세권 주변, 신안산선 역사에 따라서 독산 신설역이 이쪽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산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위쪽이에요. 예, 이쪽에 들어서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단의 계획이 재정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독산역에서 나올 때 여기가 우시장 이쪽이에요. 이게 우시장 같은 경우도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갔던 자리 중에 하나예요. 우시장을 싹 없애버리고서 거기다가 아파트가 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해다가 한 방에 떠버렸죠. 그냥 순식간에 분양 시작하자마자 한 방에 확 떠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가격이. 걔가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롯데캐슬 있잖아요. 롯데캐슬만큼 얘도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독산 지구 중심에서 독산 쪽에 역쪽하고 그래서 신안산선 주변을 갖다가 업무, 상업,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들어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포커스고요. 그 다음에 독산역 우시장 일대를 갖다 지역 활성 거점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시장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떼서 도시재생 생활 활성화 지역으로 근린재생 중심 시가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재생 사업, 그 다음에 우시장 상위 영장 강화에서 쭉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이따가 뒤에서 또 하나 얘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군부대 지벨리 산업기능 도입을 해서 전략구성 거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공군부대 있죠. 여기가 공군부대. 이쪽에 공군부대 자리예요. 옛날에 여기가 회기부대 있는 자리였거든요. 여기 롯데 알루미늄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뉴스테이 사업 쪽에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면 금천구청역 들어가지고 여기 자리 있죠. 예, 이 자리 전체가 예전에 다 무슨 자리였었냐면은 공병대, 아니면 도하부대라고 그래요. 도하부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 부대의 자리를 갖다 싸그리 다 뭐 한 거냐면은 다 이전을 해버리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 금천구청이 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을 갖다가 뭐 하냐면은 롯데캐슬이 싹 들어가 버린 거고요. 그런 바람에 이들 지역이 확실히 떴죠. 잘 보세요. 금천구에 다 낙후돼 있는데 얘가 개발된 거예요. 그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 때 금천구청 개발할 때 당시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롯데캐슬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가 높다고 엄청 욕했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 분양가는 2억 이상, 2억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이언스 파크라고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얘 모양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여기로 들어간다고. 요게 공군부대 자리가 사이언스 파크 자리예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벨리 배우 주거 기능 강화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중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예정 구역이에요. 여기 이제 지구단위계획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독산역에서 나왔을 때 요들 지역들이 몇 군데가 공장하고 그 이제 이게 그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200세대, 100세대, 2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몇 개 있는 자리가 이쪽 종류예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그 아파트 지역을 갖다 살리고 가요. 죽이진 않거든요. 네, 살리고 가요. 근데 그 아파트 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여기가 역사가 일로 다 들어서면서 여기 지역이 이제 발전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뜰 거란 말이에요.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 범위를 보는데 요 상에서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지금 이쪽 있잖아요. 여기는 노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다 들어가요. 여기 일대가 다. 그러니까 들어간다 말아야 된다. 안 들어가야 돼요. 이 지역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그 역사 예정사부터 요 범위 내에서만 단독이나 빌라 정도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투자가 그렇게 좋은 자리들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저기 지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략 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개선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독산 지구 중심 해가지고 지금 요 모양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독산역 중공업체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고요. 독산역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그림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보면은 여기 현대지식산업센터 여기 빠져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요 자리가 들어가면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 확장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빅마켓이라 큰 거 있는데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요 자리가 요만큼 빠진 거였거든요. 여기 추가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독산 지구 중심 같은 경우는 신안산역, 독산역, 그러니까 독산 사거리역이라고 그래요. 원래 정식 명칭은 독산 사거리역 쪽으로 들어가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홈플러스 있어요. 그 홈플러스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그다음에 여기 밑에 관리 방향 보면요. 독산 지구단위계획 전정비해가지고 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를 보고 그래서 이쪽은 서측, 요건 동측이에요. 그래서 서측은 산업지원기능, 그래서 업무 관광 숙박 찍어놓고 여기는 복지부나 의료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라인을 봤을 때 이쪽이 좋은 거예요, 이쪽이 좋은 거예요. 저쪽이 더 좋죠.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단 활성화 계획 구상이에요. 여기다가 금천구 독산동에서 독산동 우시장, 그 다음에 소규모 제조업, 금천예술공장, 홈플러스 금천전, 현대지식산업센터 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싹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구역을 구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 지역에 갔다가 산업재생, 그 다음에 문화재생, 우시장재생 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들 자리를 갖다가 그냥 이거 보세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때문에 얘가 뭐가 변하는지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혁신산업 동력의 창출, 도시형 먹거리, 그다음에 생활문화 정착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저평가 지역인데 여기가 이게 여기 자리가 롯데 알루미늄 뉴스테이 부지고 여기가 공군부대 부지고 여기가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보면 아까 봤을 는 뭐냐면 금천 구심 지구단 있겠고 여기 저 다. 여기 이제 구신개발권, 독산 역세권 개발권, 가산중시권에서 금천구 권역도 개발 계획도예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 갔다가 저쪽 SH공사가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그러니까 공군부대 부지를 갖다가 사업 실행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다가 맨 밑에 주요 내용 보면요, 파란 것이 보면은 지벨리에 부족한 IT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 지원 시설 확충, 직주 근영의 주거 시설 및 복합 개발 용도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나왔던 게 여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개발하면 여기는 지금 개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비싸잖아요. 여기도 뉴스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독산역에서 나와가지고 요 자리들이 일대가 아파트 투자할 만한데 그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다 전부 다 200세대 이하자가 많아요. 몇 개가 아파트가 있는데 단지가 있는데 다 200세대짜리가 200세대 이하짜리가 많아요. 그쪽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쪽을요. 여기 이렇게 그림 나오니까 헷갈리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상 보시면은 롯데 시네마 있죠? 홈플러스 있죠? 여기 들어서는 거 여기. 여기가 독산 사거리역이에요. 신안산선. 여기 들어서는 여기. 여기 홈플러스 여기 이렇게. 여기 들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독산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산역이에요. 독산역에서 조금 이쪽으로 들어서는 건데. 그럼 독산역에서 보면 여기 앞에 독산 현대아파트 있고 계룡아파트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독산 삼환아파트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몇 개밖에 없어요. 다 낙후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옛날에 우시장 쪽이에요. 축산 농협이 있거든요. 여기 우시장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아파트인데 2019년 12월 내년 12월 달에 입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시장이거든요. 요게 저것 때문에 한 방에 여기가 확 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있잖아요. 롯데 알루미늄 있죠. 여기가 아까 입은 뉴스테이 자리고요. 요게 여러분들 나머지 있는 게 요게 공군 부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조사를 다 했는데 아까 갔으면은 요쪽에 들었으니까 요 상황에서 요 정도만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요까지는 요 라인에서 요까지는 쭉 따라서 요 라인은 아까 같이 하면은 지구단의 깨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 여기 얇게요. 그리고 그러면 요 이면에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만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만침만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게 투자 가치가 요쪽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봤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은 뭐냐면은 여기 계룡아파트, 독산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독산 삼환아파트 요쪽에 가변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여기 말고도 아파트가 몇 개 더 있어요. 조그만한 거 60세대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나홀 아파트 한 동 올라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들 자리를 보니까 독산 중앙 하이츠 여기 독산역 앞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독산 중앙 하이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현대 홈타운이고요. 다리가 위치는 다 가까워요. 제가 왜 이 두 아파트를 찍었냐면요. 독산역에서 금천구청역을 이 라인 있죠. 철도 옆에 길 라인 있죠. 이게 봄마다 벚꽃 축제를 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서부 간선도로잖아요. 지호환대잖아요. 여기 안양천이에요. 안양천 그 생태계 조성 사업하고 하천 사업하고 그러면 이 일대가 싹 바뀌죠. 얘가 지금 다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확인해 보니까 조망이 얘보단 얘가 나아요. 얘는 이쪽으로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사를 해봤어요. 밑에 거는요. 작년에 강의할 때 가격이고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뽑아놓은 거 자료예요.
그러면 똑같은 중앙 하이츠인데 보시면은 중앙 하이츠인데 보면은 요거하고 가격 비교하면은 4억 2천인데 4억 8천5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년 사이에 얼마 올라간 거예요? 한 3억 5천 정도 올라갔죠? 아니 중앙 하이츠가 얘가 이거 작년 거고 얘가 최근 거라고요. 얘가 금천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작년 거 2억 8천5백에서 지금 3억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얘가 더 올라갔죠. 역사하고 가까우니까 올라간 거고 얘가 조금 더 떨어져 있으니까 덜 올라간 거예요. 얘는 독산역에서 가깝잖아요. 여기 바로. 얘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덜 올라간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본다면은 금천 현대홈타운을 더 좋아하는 게 왜냐면은 얘가 개발되잖아요. 얘가 개발되면 여파가 일로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갔으니 얘가 더 올라갈 수가 더 크죠. 지금은. 거기다가 계룡 아파트 가격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 되고요. 154세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올라온 건 요거예요. 요거 3차 지금 올라오는 거 롯데개발 3차 요거예요. 요거 가격이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전용 층이 저층이나 고층 이렇게 보면은데 39층 이렇게 보니까는 약 한 4억 4,800 아니면 4억 8,800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거는 4억 9천도 나오고요. 뭐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뭐 6억 5천까지도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은 2008년 10월 달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가격이라고 요 가격. 요게 지금 분양권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정도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들 자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발전되면 따라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공급 무대 때문에 현대홈타운이 좀 들어올라갔기 때문에 얘만큼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여기 계룡 아파트나 독산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대 얘보다도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좀 크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 얘는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1000세대 가까이 있고 500세대 있는데 얘는 뭐예요? 150세대예요. 그래서 가격이 덜 올라가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때문에 걸 한번 보여주면 돼요. 이 가격이 아마 이 가격이 얘 가격 같은데? 뽑아놓은 게? 얘 가격 같아요, 얘가. 요거. 얘 밑에 더 비싸거든요, 지금? 얘가 훨씬 더 비싸요. 이 가격보다. 아마 얘 가격일 거예요. 독산 우시장에 있는 거, 요 가격일 거예요. 여기도 좀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라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 되면 다 지식산업 센터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들이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아요. 이런 공장들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 동네가 이제 안 좋은 게 1호선이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가 단절돼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알다시피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서서히 지금 서울 얼마 전에 발표한 것좀 보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역화 시킨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포지션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한 10년도 지나가면 싹 엎어버리면 이들 싹 다 바뀌겠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흥지역 생활권 볼까요? 여기 이제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되어 있던 것 때문에 좀 여파가 좀 있을 겁니다. 속속에서 가까운 자리니까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그다음 신안선 역사,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석수역세권 통합재생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포커스예요. 그래서 먼저 금천구청하고 신안산선하고 볼 건데 여기가 이제 금천구청역이고요. 요 밑에서 떨어져 있는 자리가 신안산선 신설역이에요. 여기가. 금천구청에서는 이쪽이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무지개 아파트, 필승 아파트 있는데 여기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들어가는데 여기 필승 아파트가 뭐냐면은 이 군부대 거의 필승 아파트예요. 그래서 필승이라 쓴 거예요.
군부대 아파트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유치하겠다고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1000베드짜리 종합병원 들어와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아자동차 여기 부지가 그 홈플러스 위에 보면 기아자동차 공업소장이 엄청 크거든요. 이 자리를 갖다 뭐 하냐면 공연 전시장 복합 문화 기능 유도하겠다는 이 자리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는 신규로다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가 롯데캐슬이 있는 자리고 그 안에 있는 자리는 건영 아파트라든지 무지개 아파트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다 또 오래됐어요. 재건축연에 슬슬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좀 포커스가 좀 돼야 돼요. 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거 개발돼봐 여기 난리 나요. 이 종합병원이거든요. 1000베드 이상 정도 들어오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금천구청역을 갖다가 복합역사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 갖다가 상업적으로 더 확장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 주변을 지역생활 거점으로 다 조성하겠다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부지, 전략 2에 보면 대한전선 부지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유치하겠다. 기아자동차 부지는 공연정시장 복합문화 기능하겠다. 그 다음에 시흥동 113 그 번지 일대, 요거 번지는 앞으로 뭐 하겠다? 예, 업무, 그 다음에 그 금천연간 업무 문화 이런 뭐 판매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그럼 지금 뭐예요? 상업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전략 3에 보면요. 두 번째 보면은 금천구청역과 신안산선 신설역 연계하는 시흥대로 63길 특화가로를 조성하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도로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도로가 좀 열악하거든요. 여기 도로 되게 열악해요. 도로를 확장시켜서 여기하고 이렇게 금천구청 연결시키겠다는 게 특화가로 조성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보시면요. 여기 보면 금천구청 있고 금천경찰서 있고요. 그쵸? 요 부지죠, 부지. 요 부지를 갖다 뭐 한다? 상업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요구예요. 요거. 여기 필승 아파트 있고, 이게 무지개 아파트고요. 무지개 아파트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와요. 뭐 재건축한다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 금천구 환경 주말농장으로 돼 있죠. 예. 조만간에 이제 펜스 다 쳐져가지고 슬슬 준비 중이에요. 예. 저기 뭐야 종합병원 짓는다고. 그 다음에 얘들 부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서울 건영 아파트 부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밑에 얘가 82년대 지은 거예요. 오래됐다고요. 30년 다 넘었기 때문에 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가격 대비해 가지고는 2억 3천 정도, 2억 3,8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격은 되게 저렴한 거라고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런 자리들이 요거하고 요 무지개 아파트하고 여기 남서울 건영 아파트가 주니까 영광 아파트는 다 적거든요. 이게 오토큐 시흥 서비스 이 자리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합 문화시설을 가져가고 하면은 여기가 싹 다 바뀌죠. 그쵸? 그리고 뒤로다가 넘어와 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남서울 히스텔 아파트를 보면은 가격대가 지금 보면은 1,800세대 정도, 1,700세대가 좀 넘는 부지인데 약 1,800세대 정도 되는데 82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4억 8천에서 정도 움직이죠. 근데 이게 2011년도에 입주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짓게 되면은 여기 지면은 건영 아파트나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쟤보다 가격이 더 높아져요. 왜냐면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잖아요. 초역세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병원, 그 다음에 문화복합시설 들어가니까 여기도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면 1순위는 여러분들이 무지개 아파트를 항상 노려보셔야 돼요. 재미난 얘기는 이 필승 아파트가 군인들이 다 떠나가지고 빈 곳이 많거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얘를 하면은 얘도 같이 따라서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뭐라 하냐면 여기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야 이거 팔으세요 그래야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팔아야죠 뭐.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데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금천구에서는 요거를 상업적으로 놓고 여기를 이렇게 통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자그마한 단독주택 있고 여기에다 빌라거든요. 이걸 통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아파트는 뭐냐면은 우리끼리만 할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무지개 아파트가 혼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필승 아파트하고 둘이 개발하는 것은 거의 낙찰 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요거 좀 빌라 있죠. 얘는 그냥 따라서 들어가요. 얘 당연히 따라 들어가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 부지 요만치면 거의 이제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돼요. 그럴 소지가 커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여러분들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죠. 공동주택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아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다세대, 연립주택.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숙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축법상 그 구분할 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거를 다 봤을 때 공동주택을 동시에 개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여기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 쪽에서 개발되는 소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흥유통상가요. 석수역 일대를 개발할 건데 여기 이제 기존 석수역이고 석수역이 이제 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건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시흥유통상가 있는데 아무튼 석수역에다 환승 역세권 전환에 따라 신안선까지 들어오니까요. 여기다 광역 환승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교통, 상업, 유통, 복합 용도 도입, 복합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환승주차장 설치를 검토해도 검토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지을 데가 없어요. 예, 환승주차장이라든지 환승센터라든지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을 데가 없으면은 뭔가 베네핏을 주고, 그렇죠? 하나 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를 유도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석수역 지구단위계 이쪽에다가 지구단위계, 이게 석수역 역세권 지구단위계 한 거거든요.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철도 유통상가가 있는 자리인데 이들 지역이 한 방에 떴어요. 이 역세권 지구단위계 사업이 발표 나오고 나. 그 다음에 전략 5번 보면요. 시흥유통상가를 유통, 물류, 집적지, 산업보호 육성했다. 그래서 융합형 물류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시흥유통상가 일대를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육성. 그 다음에 입체형 복합 건축을 통해 저층부는 물류, 유통시설, 고층부는 주거 업무 상황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흥유통상가에서 석수역으로의 보행접근성 강화하겠다. 석수역 일대 교통정비, 가로환경 개선, 개발정비 사업과 연계한. 그래서 개발정비 사업인데 그 개발정비 사업과 연계한 게 어디예요? 얘예요. 이게 현대빌라, 대도빌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흥유통상가를 얘하고 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얘 때문에요. 즉 뭐냐면은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특히 현대빌라 같은 경우는 지하로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환승센터 집어넣든지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집어넣든지 지상 일부 구간에다 환승센터 만들든지 얘한테 뭐 주면 돼요? 베네핏을 주면 되잖아요. 인센티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지도를 찾아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을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베네핏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게 시흥유통상가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대도주택이고 현대빌라예요. 근데 역사가 일로 들었을 거거든요. 이렇게요. 여기가 원래 석수역이고요. 그러면은 유일한 부분이 여기 부지하고 이쪽 부지를 활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냉정히 여기 있으니까 이쪽 부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팔겠냐고요. 얘가 팔겠냐고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가가지고 뭐 받아요? 상업적 받고 뭐 받을 지역인데 얘가 팔겠냐고요. 죽어도 깨도 안 팔죠. 그러면은 결국은 줄 수 있는 데가 뭐냐면은 여기밖에 더 있냐고요. 그렇죠? 여기 일대 개발하면서 바로 여기다가 역사를 갖다 출입구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출입구 만들면 얘가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개발하면서 뭐예요? 움직여주는 게 여기 포커스 맞죠. 그래서 여기 일부를 갖다 여기다 환승주차 만들고, 그렇죠? 아니요, 저기 환승센터 만들고 지하에다 환승주차 만들고, 그럼 여기다 인센티브 주면 되는데 저는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봤더니 쟤는 뭐다? 나중에 가면은 그냥 용적률 500%짜리인 거예요. 줄 수밖에 없어요, 구도상으로. 그래서 메리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강남 순환고속도로 입구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거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나오면은 여기 요 도로를 기아대교를 통해서 이걸 또 타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대빌라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가면 이걸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여기 이거 강남 순환고속도로 하나 생기면서 어디가 떴는지 아세요? 여기요. 소화지구. 소화지구 가격 한 방에 떴어요. 이 소화지구는요, 전부 다 누가 있어요? LH. LH가 다 한대요. (2006년도) 입주했는데 매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4천. 여기 옛날에 LH가 분양할 때, 이때 초창기 때 분양할 때 1억 8천, 2억이 안 됐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참 머물고 있다가 강남 순환고속도로 개통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한 방에 탁 올라가는 자리예요. 이들 자리예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기아자동차 있어가지고 기아대교예요. 참 여기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의뢰 중에 하나인 게 이쪽이에요. 여기 빈 곳과 이쪽 동네에 뭐 빌라 이런 거 뭐 져가지고 섬에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빌라촌이거든요. 옛날에 빌라 져가지고요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이 동네가 다 투자 절대 금지 구역이에요. 발전을 못해요. 완전 빌라만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저렇게 한꺼번에 쫙 밀려있는 빌라만 쫙 지어있는 지역은요 발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데 개발돼도요, 이쪽 자리 있죠? 이런 자리요. 그렇게 가격이 만만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건 하나 보면은 여기는 여기 미도빌라 있는 요쪽 시흥 3동 주민센터 이쪽 자리 있잖아요. 그냥 빌라 정도만 투자 가치가 있지 나머지는 투자 가치 없어요. 여기는 이 정도만 보세요. 시흥 3동 주변 지역만. 요 자리 여기 이 정도만 좀 투자 가치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투자 이쪽으로는 별일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천구 시흥 지역 생각해 보면은 딴 거하고 틀려지게 겁나게 많죠. 복잡하잖아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쪽 자리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자리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신설역에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 요 안쪽으로만 보시라고요. 이쪽 자리가 중공업지역이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앞으로 좀 더 커지는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가격이 많이 좀 싸요. 근데 아직도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흥 지구중심 보면요. 금천구청역이 앞에 보면 시흥 사거리역이 있는데 시흥 사거리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시흥 사거리 예정에서 주변 지역에 신설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요들 지역에 여기 지역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생활가로 조성할 때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 무지개 아파트, 그 다음에 대한전선 부지, 그 다음에 개발용지 부지 뭐 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해서
묶어놨으니까 이게 시흥 지구 중심이니까 여기 어차피 전체적인 큰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추가로다가 이쪽이 더 들어간 거고요.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금천, 가산 지역 생활권은요. 가산 지들 단지역 주변인데요. 여기는 어차피 뭐 그 지벨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크게 볼 거 없기 때문에 대규모 가용지가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공군부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 다 얘기 드린 거잖아요. 요거 여기니까 크게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녹은 거는 그 뭐 그냥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이게 산업구조 고도화란 말이죠. 산업구조 고도화. 예. 저런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구조 고도화란 말.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게 뭐냐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초창기 때부터 가장 그 아파트 공장이 가장 많이 들어선 동네가 이 동네거든요. 가장 많이 들어선 데가. 그러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20년 막 가까이 됐던 데가 많아요. 아파트 공장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자리를 어떻게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냥 가다 보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전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공장 때문에 막 전용 면적이 막 100평, 150평, 200평짜리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쪽 산업구조와 리버델링 사업하면은 섹션 오피스가 대유행 타는데 그거 변경시킬까 말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팔리는 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섹션 오피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쪽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업구조 고도화 때문에 어떤 기본 계획이 나오고 어떤 기본적인 연구용이 나오지만 그때 가서 이들 지역의 산업 지산업자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판단. 요즘은 중대형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분 쉬셨다가요. 다음에 동작구요. 지금까지 거의 4시간, 오전에 2시간, 6시간 서 있었더니 이제 슬슬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네, 그래서 좀 쉴게요. 네.